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SK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희식 연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창간 60주년 이런 엄청난 행사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 제가 시간 낭비가 안 되도록 좋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리서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주식 지금 사? 말어? 아니면 이 산업 지금 좋아? 아니면 안 좋아? 이것만 이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에 있다기보다는 그 외부자 입장에서, 즉 자본 시장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정말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한번 폭락을 하면서 인공지능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주가라는 게 사람의 기대감 아니면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역시도 항상 많이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미국의 전력 수요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yes,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 산업이 부상을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열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의 20년짜리 시계열 자료입니다. 저희처럼 그냥 저처럼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은 드라이하게 그냥 위, 아래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이 차트들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전력 인프라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트 자체가 하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미국이든 중동이든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쭉 변압기, 전력기기 잘 팔아오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쭉 15년 동안 다운사이클을 겪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대중공업, 지금의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전신이죠.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사이클 꼭지 때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딱 이제 인프라 법안, IRA 법안이 나오면서 변압기 수출 금액 그리고 전력 인프라 산업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게 됐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2021년 1년에 인프라 법안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노후화된 항만 그리고 인프라, 전력망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기업들이 노후 인프라 교체가 들어갔고 2022년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IRA 신재생 에너지 법안, 인플레이션을 감소 법안이 되면서 장거리 송배 전망을 확충을 하면서 또 한 번 부스팅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제 고민은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6년 동안 확장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더 넘어가지고 10년 사이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시작을 한 게 사실은 작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3년 7월에 PG&E라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가 컨퍼런스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유틸리티 회사에 왜 머스크가 오지? 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머스크가 참석을 한 겁니다. 유틸리티 회사들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당신네들은 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게 작년 딱 1년 전 이야기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신칭 기사를 쭉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허풍이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오픈 AI를 이끌어가고 있는 샘 알트만 역시도 인공지능의 발전보다 일단 에너지 섹터에서 혁신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게 샘 알트만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말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샘알트만은 오클로라고 하는 미국 SMR 소형 모듈형 완전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태양광 패널에도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두 명의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조금 더 검증을 해볼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논문들을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거는 작년 10월 주리라고 하는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른쪽 X축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모델별로 이제 구분을 한 거고 Y축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당 와트 아워씩을 그냥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냐라고 이제 나타난 건데 챗 GPT가 구글 서치에 비해 가지고 10배 더 비쌉니다. 정확히는 전력 소비량이 10배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한 100억 건 정도 구글 서치가 전 세계적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50억 명이고 하루에 2번씩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매일 100억 건 정도 검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챗 GPT가 구글 서치를 대체를 하면은 어느 정도 추가 전력이 필요하냐라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챗 GPT라는 건 텍스트 기반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스트에서 일러스트, 동영상, 신약 개발, 심지어 주식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더 넓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물론 살짝 반등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항상 걱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제품의 블랙웰 제품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 하락했다 이런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과잉이 된 거 아니냐. 실제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과잉 투자를 하고 있고 그동안 과거 엔비디아가 성장했던 거는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 차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다양한 유틸리티 업체들의 시가총액 동향입니다. 물론 업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틸리티 기업들, 한국전력 같은 업체들이랑 이제 비슷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성장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던컴퍼니라고 하는 이 커다란 회사가 52주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유틸리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넥스테라의 올해 7월 애널리스트 데이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미국의 다양한 전력청들이 있는데 2029년까지 에너지 디맨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지금 다들 원래는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20년 동안 플랫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GDP는 성장하지만 플러스 0.5%밖에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누구도 0.5%를 전망하는 전력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첫 번째, 리쇼어링. 그동안 한국, 대만, 중국이 미국의 제조행정 역할을 했는데 그게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게 대부분 전력 수요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AI가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텍사스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LNG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돈을 벌어주시고 이제 돈을 벌고 그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인데 원래는 굉장히 플랫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 이 캐펙스 자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24년 7월 EEI라고 해가지고 미국 유틸리티 협회에서 분기마다 서베이하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근데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더 한 번 더 자본적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수주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빠르면 2026년 그리고 2028년부터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쪽으로 대량의 수주가 나올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드리는 거는 결국에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동향을 보면은 2026년이 그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색깔은 약간 연하기는 한데 넥스테라 캐펙스 가이던스가 24년, 5년, 6년은 플랫하게 가다가 2027년에 갑자기 레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메일로. 당신네들 왜 2027년에 갑자기 올라갑니까? 라고 하니까 나온 답변이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것들 다 이제 프로젝트 조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 되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보니까 이때 대규모 캐펙스 발전소 송배전망 건설할 거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서더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닝콜에서 2026년, 27년, 28년에 신규 데이터 센터가 완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쯤 되면 또 다른 시장이 하나 열릴 거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1, 이제 파트 1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인공지능 정말로 전력 수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틸리티 업체들 캠펙스 쏟아지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의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산업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핵심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열관리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최소 단위는 서버 렉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까보게 되면은 군대 캐비넷 마냥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이제 서버 렉이라고 하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렉 같은 경우는 42유닛이 가장 표준이에요. 원 유닛이라는 거는 CPU, GPU, 디스크 모듈을 하나를 꽂아 놓을 수 있다는 말이고 42유닛이라는 거는 이거를 42개를 적층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활용처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렉당 전력 밀도인데 전력 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로 생각을 하면은 배기량, cc가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렉당 전력 밀도가 5에서 7 정도인데 지금은 렉당 전력 밀도가 10kW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FCOM이라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매년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당신네들의 데이터 센터의 평균적인 전력 밀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한 4에서 6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뒤로 밀리게 됐죠. 데이터 센터 전력 밀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는 서베이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는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열관리 시스템, 데이터 센터 열관리 쪽에 주목을 해냐라고 한마디만 하나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딱 이 파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비중인데 40%가 서버, 연산하는 데 40%를 쓰는데 또 그만큼 많이 쓰는 게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에어컨 돌리고 덕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비싸게, 어렵게 엔비디아에서 GPU 모듈 들고 왔는데 서버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즉슨 퍼포먼스를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연산 성능을 희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전력 사용량을, 전력 효율을 더 좋게 하려면은 사실 열관리 시스템에서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은행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전에
중학생 때 학교 전산실 들어가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는 왜 바닥이 물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닥을 한번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렉을 올려놔야지 공기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전산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차 한번 올려가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공랭식으로 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돌려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200으로 넘어가면은 공랭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칠의 발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정상적인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순행식, 영어로 리퀴드 쿨링 또는 다이렉트 칩 방식인데 칩 위에다가 방열판을 올리고 바로 열을 순환을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파트너 회사인 슈퍼마이크로라던가 버티볼릭스가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순행식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사실 순행식이 과거부터 있었던 개념이기는 합니다. 근데 비중으로 보면 공랭식이 95%고 순행식이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순행식의 비중이 지금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업체들 동향 2분기 어닝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슈퍼마이크로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 회사로서 서버 OEM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순행식 시스템을 이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액침 생각은 그동안 있기는 했는데 점유율은 거의 1% 아래 의미가 없었다. 근데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공지능의 순행식의 비중이 15%까지 올라왔다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지금 순행식 데이터 센터 열관리 쪽에서 많은 변화들,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버티볼릭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력 부하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행식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언급도 있어가지고 저희 자본시장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굉장히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